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강의하게 될 김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그 기초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격증 시험 특징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특징을 봐주시면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렇게 필기는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출제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오늘부터 강의할 거는 실기 과목입니다. 실기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실무라는 명칭으로 그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거냐? 오로지 작업형으로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 시 합격을 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40분 안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연령이나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시 검정 시험으로서 매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볼 거면 어디를 가야 되냐?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사이트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한상 딱 세 글자만 치시면은 바로 밑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검정사업단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URL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기시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필기는 다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신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요. 버전은 2016 버전으로 엑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은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내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시간이 되실 때마다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필기시험을 합격한 다음부터 2년간만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2년 안에는 그 실기시험을 응시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그 자격증을 얻으실 수 있고, 만약에 2년이 지났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년이 지나면은 다시 필기시험부터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자 발표,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시험을 봤으면은 내 점수가 과연 실기를 기준으로 70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합격자 발표 일수가 중요한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발표나요.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바로 발표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응시하실 수 있어요. 불합격 시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내가 원서 접수를 했는데 시험을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뒤도 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다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시험은 시험일로부터 약 2주 뒤에 발표됩니다. 약 2주 뒤에 발표되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발표납니다. 오전 10시 이후. 제가 매주 금요일이라고 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바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내가 시험 본 날짜로부터 2주 뒤 금요일 날 발표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 시험을 봤다. 월요일 날 시험을 봤으면은요, 2주 뒤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2주 뒤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내가 목요일 날 시험을 봤다. 목요일 날 시험을 보셨어도 2주 뒤 금요일 이런 식으로
그 날짜는 매주 금요일입니다. 그 시험 본 날짜로부터 2주 뒤 금요일에 그 자격증 합격 여부가 발표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서 나오는 파트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요. MS 오피스 2016, MS 오피스 2016으로 엑셀 2016 버전으로 이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40분 안에 모든 작업들을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단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을 응시하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조건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맞췄어요.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수를 어떻게 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조건 개수에 상관없이 단 하나라도 틀리면은 무조건 다 틀린 것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파트별로 나눠보면은 총 4개 파트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그리고 기타 작업.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0점, 계산 작업 40점, 분석 작업 20점, 기타 작업 20점, 총합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점 만점 중에서 또 세분화가 됩니다. 기본 작업 1, 5점입니다. 기본 작업 2, 10점입니다. 기본 작업 3, 다시 5점입니다. 그리고 계산 작업은 그냥 계산 작업 통째로 40점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 분석 작업 1 10점, 분석 작업 2 10점, 그리고 기타 작업 1 10점, 기타 작업 2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1은 먼저 한 문제입니다. 먼저 한 문제. 그리고 기본 작업 2는 5문제.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은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5문제. 분석 작업은 각각 한 문제씩, 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작업 1은 2문제, 기타 작업 2는 5문제. 그래서 도합 합치면은 여기 기본 작업 1부터 기타 작업 2까지 모두 다 합치면은 21문제가 나오시게 됩니다. 21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응시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기본 작업 1은요, 셀의 입력입니다. 오로지 입력만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입력만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2는 서식 지정, 이름 정의, 사용자 지정 서식, 테두리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뭔가를 꾸미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3은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텍스트 나누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상 4개 중에서 1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문제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 작업은요, 이렇게 함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요, 제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7개로 묶어놨습니다. 이상 7개 중에서 총 2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총 7개 중에서 2문제가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작업에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 또는 차트를 수정하거나 생성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파트별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구성입니다. 엑셀 프로그램, 실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그림을 봐주시면은요, 여기 봐주시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엑셀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위치를 여기 진한 위치에 좀 다른 쪽에 갖다 놨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다 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셀 포인터.
셀 포인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 왜냐하면은 이거는 딱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지금 요 옆에 놨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지금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나중에 옮긴다면은 이 초록색 테두리가 이 옆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 칠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셀 포인터는 현재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엑셀 화면에 자세히 봐주시면은요, 초록색 테두리가 있으면은 그 밑에 오른쪽 아래에, 항상 오른쪽 아래에 사각형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게 되어 있는 것을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로 끌어서 밑으로 내리신다면은 규칙에 맞게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영어가 써 있습니다. 이 영어가 써 있는 거를 엑셀에서는요, 열이라고 부릅니다. 엑셀에서는 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정렬된 셀들의 모임. 셀들이라는 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 셀, 요 셀, 요 셀, 요 셀, 요 셀 모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냥 요 영역 안에 밑으로도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모든 영역이 다 표시됐다. 그래서 여기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5쪽에 이렇게 네모 까만색 그 박스를 쳐놨는데요. 여기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정렬된 셀들의 모임, 가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5번보다 6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름 상자라고 해가지고 화면의 구성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왼쪽 상단 쪽에서 살짝 밑에 보시면은 A1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A1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이름 상자는 현재 이 셀의 고유한 이름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셀들을 부를 때는요, 열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A열, B열 이렇게 열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뒤에 숫자인 행을 불러서 A열 1행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행하고 열이란 단어를 빼고 A1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빨강색 칠한 이 위치에 셀 포인터를 갖다 댔다. 그러면 여기는 D열 그리고 3행이기 때문에 줄여서 D3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7번 먼저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봐주시면은요, 계산식, 함수식 등 수식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 계산 작업 파트를 갔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라고 써 있죠. 워크시트라고 써 있고 작은 문서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줄여서 워크라는 말도 빼고 그냥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뭔가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름을 부른 다음에 뒤에 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